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버 천회장입니다. 저녁 시간 어디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네요. 봄비도 아니고 겨울비인데 이상하게 봄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봄비 같은 느낌. 이렇게 또 목요일도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도 지나갔어요. 아주 기분 좋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금요일이 다가오네요. 오늘 주가가 좀 올라서 다들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아주 재밌어 했는데 과연 또 이제 어떤 날이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이제 과연 또 계속 불장이 오는 것이냐, 지금 또 올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만할 때가 아니고 또 폭락장 한번 올 수도 있다, 경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측한다는 게. 이게 올지 말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또 차익 실현한다고 풀매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또 주가는 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1년 전에 그 삼성전자에만 몰빵했어도 25%는 먹었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25%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 또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했는데 주로 뭐냐면 애플이나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기업이에요. 최소 50%, 최소는 50% 정도 오르지 않겠나. 투자할 곳 알아본다면 공부하고 머리 쓰는 거 헛짓거리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때 개미들을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 열풍이 좀 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시들해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에 투입한 재원 대비 투자 성과가 단기 내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좀 많겠죠. 괜히 공부해가지고 엉뚱하게 나쁜 결과 나왔다.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지.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엉뚱한 공부를 했다는 건데, 하여튼 공부 자체를 포기하려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투자 게시판에 보면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 투자했어도 1년간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을 거다, 투자 공부에 회의감을 좀 적은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글에는 나 3년 전에 에코프로 그냥 팔았는데 그때 안 팔았으면은 24배 벌었다. 24배 벌었다. 예전에 비트코인 나눠주던 회사들은 몸져 누움,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3년 전에 9만 원에 샀던 사람은 아직도 손실일 테니, 그죠? 애플 반 마소 반, 이게 진리다. 애플 반 마소 반, 마이크로소프트. 솔직히 1년 후에도 똑같은 소리 할 것 같음, 등등등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 주가가 전일보다 300원 정도 올랐어요. 73,100원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실제로 작년 12월 14일 6,500원 대비 한 20.8% 오르는 가격이에요. 그때 아주 죽을 써가지고 엉망이었죠. 코스피는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1% 넘게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2,540도로 올라섰어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33.52포인트 정도 올라서 2,544.18로 집계가 됐고, 지수는 전장보다 37.08포인트 올라서 2,547.74, 2,547.74로 출발을 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합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1.28포인트 올라서 840.59로 거래를 마쳤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여기에서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5.1에서 4.6으로 낮춰가지고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더라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위원들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지 않았고 동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내려놓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감원이 발표한 21년에서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은 금융자산의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선호하는 답변 비중이 올 들어서 감소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주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가 봅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주식 선호 응답률은 팬데믹 기간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서 20년에 6.2%에서 22년에 13.3%까지 폭등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8.7% 내렸어요. 특히 직접 투자의 감소세가 뚜렷하네요. 주식의 투자 비중은 11.6에서 7.7%로 3.9%포인트 감소를 했고, ETF 등 수익증권 비중이 1.7에서 1.1%로 소폭 내렸습니다. 반면에 예금을 선호하는 답변은 지난해 83.5에서 올해 88.8%로 5.3% 늘었죠. 이 고금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우려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부진하다 보니 예금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들이 있어요. 예금으로. 21년 말 1월만 해도 정기예금 평균 이율은 연 0.97% 정도였는데 작년 말에 4%를 넘기는 등 고금리 국면도 현재 길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안전자산인 예금의 수익이 짭짤하니까 주식이나 펀드 등 그 고위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바뀐 투자 성향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답변 비중은 지난해 21에서 올해는 19.3%, 1.7%포인트 줄었죠. 반면에 안정성을 고른 답변은 66.9에서 67.5, 현금화 가능성 응답은 6.3에서 7.4로 늘었고, 이 고금리는 챙기면서도 만기는 단기로, 그리고 소위 방망이를 짧게 잡는 재테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 9월 은행권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잔액이 191조 158억이에요.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증시 침체 여파로 주식에 흥미를 잃었을 그 투자자들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KB금융지주 그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그 한국부자 보고서 보니까 지난해 한국 부자들은 금투에서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은 경우가 있었는가 봐요. 수익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부자는 17%였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답변한 그 비중이 18.8%네요. 21년은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42%, 손실을 경험한 부자가 5.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결과와는 상반되죠. 이처럼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투자 성향을 갈랐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 국면에서는 자산가치 상승 차익보다는 고정적인 그런 수익률을 추구하려는 수요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급증한 정기예금과 채권이 대표적이라고 하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 옥석을 가리는 시기를 거쳤다고 합니다. 주식장 내에서도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서 관망하려는 그런 투자자들도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ETF 시장 보니까 순자산 총액이 120조 돌파했는데 주로 하루만 넣어도 이자 수익을 남겨주는 단기 자금이죠. 파킹형 ETF에만 이 조 단위로 자금이 쏠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좀 안정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